네, 지금부터 2022년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안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의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박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경상북도에서 그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사업 안내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도 공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설명회를 그거는 설 끝나고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사업 개발비 신청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그때 따로 또 설명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문인력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공고문 내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안내 드리는 수준에서 1시간가량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교육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지금 그 교육 자료를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그 교육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되고, 그런데 저희가 교육한 이 내용은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그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편집해서 유튜브 업로드 하도록 할 테니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간혹가다 지금 오류로 인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몇몇 분들이 이제 아마 이게 이 오류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소거를 해놨고 참여자분들이 이제 호스트가 아닌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런 오류들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안 사라지네요. 저희 직원들 요거 확인 좀 해주세요. 몸 좋아짐에서 이게 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저 직원들 요거 화면에 줄 삭제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개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3개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전문인력 지원, 예비사회적 기업과 인증사회적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게 신청을 받는 시기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 사업은 2월 8일까지 모집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 꼭 신청을 하셔야 되고 전문인력과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금 공고가 나서 연중 신청을 상시적으로 접수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공고를 보시고 전문인력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할 때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사회보험료 지원은 인증사회적 기업만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 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만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통합정보 시스템, 우리 화면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마 많이 지금 다들 이용하시죠. 저희 사회적 기업 관련 모든 인터넷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하는 거고요. 로그인 하셔서 이제 회원 가입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첫 화면이니까 여기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다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제 로그인 하시면 이제 기업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재정 지원으로 가셔서 신청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통합정보 시스템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렵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통합정보 시스템은 사용 방법 안내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자료실에 가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걸 받으셔서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료실 클릭하시고 각종 서식으로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받으시면 첫 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자리 창조 사업은 31페이지, 전문력 지원 사업은 48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85페이지부터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자리 창조 사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21일자로 경북도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조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개요 부분을 보시면 신청 기간은 2월 8일까지입니다. 2월 8일까지이고 아마 이게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시간은 지금 뒷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 자격은 근로자, 유급 근로자인데 자체 고용 근로자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전문인력 외에 근로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금 이제 지금 처음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 12월 말 기준 근로자가 있는 현재도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 계속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전문력 지원 외에 근로자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원 내용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하고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인데 요거는 뒤에 퍼센티지가 나올 때 제가 금액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 인원은 50인 이하, 그래서 신청을 사실 50인까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로 지원 인원은 우리가 50인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50인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잘 없고요. 보통 한 명에서 한 10명 사이 내외에서 많이들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배정받은 인원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신청 방법은 아까 통합정보 시스템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서면 접수로 다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원 기간은 1개월, 12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급 수준, 지원금을 얼마나 주느냐, 제가 죄송하지만 금액을 넣는다는 게 이제 못 넣습니다. 50%, 70%, 뭐 40%, 60% 돼 있는데요. 이게 뭘 기준으로 하냐면 앞부분에 돌아가시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기준해서 50%, 70%입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50%,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에는 70%까지. 근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 올해 이제 상승된 부분 비교해 봤을 때 50%는 105만 원쯤 되고요. 105만 3천 원. 70%는 지금 보니까 147만 5천 원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작년이 100만 원, 14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받으면 인증 사회적 기업은 40, 60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 고용 근로자, 계속 고용이라고 하면 2년 이상 같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원받는 근로자로서. 그러면 60, 80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40%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84만 2천 원쯤 되고 60%로 기준으로 보면 126만 4천 원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신규 참여 기업 공모 부분입니다. 신규 참여, 신규. 그래서 현재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은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일자리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청일자리 지원을 받더라도 이 일자리는 다른 거기 때문에 신규 공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기업이고요. 만약에 지원을 받다가 우리가 잠시 지원이 끊겼다 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신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현재 이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기업은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 받는 기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만 받는 기업은 만약에 신청하시고자 하면 신규 참여 기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인증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이렇게 참여 대상이고요. 참여 제외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참여 제외 대상은 지원 불가 기업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첫 번째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 작년 말 기준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안 된다라는 거죠. 뭐 그다음 부정수급 있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노란색 줄을 해놨는데 자 사회 서비스가 뭐냐? 뭐 그냥 쉽게 이해하면 뭐 지역사회 공헌 활동 또는 뭐 제품 기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업종들 뭐 돌봄, 교육, 보건, 간병 또는 뭐 환경 보전, 뭐 산림 보전 이런 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사회 서비스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회공헌 실적이라든지 뭐 지역 농가 농산물 직접 수매라든지 또는 관련해서 제품을 기부한다든지 취약계층들에게 이런 실적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이게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있어야지만 지원을 계속 유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 같은 특정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회 서비스 실적이 없어도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 4번 참여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30% 미달하는 기업. 참여 근로자라는 말은 지원받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30% 미달하는 기업인데 이건 사업계획서 쓰실 때 신청 인원 적으실 때요. 신청 인원 10명 그러면 그중에 반드시 3명 이상은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겠다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용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10명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데 그중에 3명 이상은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단 이 30%라는 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사회적 기업 중에 유형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은 그 지금 아마 지정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정식 인증 받을 때 사회적 기업 인증 유형을 아실 텐데요. 그 유형 중에 일자리 제공용으로 받은 기업들은 50% 절반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 30% 또는 50% 적용하는 거는 지원받는 근로자 중에입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가 아닌 지원받는 근로자 중에 30% 또는 50%의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계획서 신청서 쓰실 때 그 인원수를 그렇게 취약계층 비율을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은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직전 3개월부터 약정 체결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 감원 또는 고용 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이 말은 뭐냐면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될 걸 예상하고 기존에 현재 있는 근로자 숫자를 줄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감원, 해고하는 거죠. 또는 고용 유지 조치 마찬가지로 또는 이제 해고하거나 근로자 숫자를 줄이는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근로자가 잘못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근로자 숫자가 신청한 시점과 지원받는 시점에서 달라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또 있죠.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이미 지원을 다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증받고까지 받고, 인증받고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규 참여는 제외되어 있고, 재심사도 안 되죠. 신규 재심사 모두 안 됩니다. 다만 36개월 지난 시점,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재참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다 받은 기업은 5년 지원을 다 받은 기업은 안 된다. 그리고 인증받고 나서부터 받기 시작해서 3년 받은 기업도 안 된다. 그건 최대 지원 기간을 지원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자, 그다음 7번.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 사회 서비스 바우처라고 합니다. 바우처 사업, 뭐 또는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안 됩니다. 다만 그 사업 외에 뭐 다른 형태로 해서 뭐 가사 간병이라든지 바우처가 아닌 자체 사업으로 해서 별도 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고요. 중요한 점은 어쨌든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 바우처 사업도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도 이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뭐 계절적 일시적 사업, 특히 뭐 농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데 부분에 이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등의 업종은 또 선정 최소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참여 제외 대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그 시스템 인터넷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다 스캔해서 그 파일로 다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뭐 서비스 제공 실적 증명 서류 등이 있는데 일단 신청서 1번 서류는 시스템상에 직접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별도 서식을 만들어서 써서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직접 내용을 기입을 하면 되고요. 사업계획서는 뒤에 예시가 있어서 참고하셔서 직접 작성을 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3번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사회 서비스 제공 및 사회 공헌 실적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서식이 있는데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요 서류를 업로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재정 지원 관련해서 뭐 정보 제공 동의서 대표자가 체크해서 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뒤에 예시가 있으니까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근로자 관련 서류등 근로자가 있는 기업,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근로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확인서, 고용정보 현황 조회서 등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한 항목이 지금 시스템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라는 항목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거기 그 항목에 등록을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관련 서류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서류는 사회적 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예비사회적 기업 할 때 늘 내시죠. 1년에 한 번씩 꼭 이제 이거는 내셔야 되는 서류니까요. 대표님이 꼭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뭐 인터넷 교육, 통합정보 시스템의 e-러닝 교육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들으시고 이제 이수 확인증을 내시면 되는데 지자체 등의 교육의 경우에는 5시간 이상 들은 교육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서류,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이 서류는 원클릭 구비 서류라고 해서 시스템 자체에서 조회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8번 유급 근로자 명부 및 취약계층 증빙 서류가 있는데 유급 근로자 명부는 서식이 있습니다만 시스템상에 한 명씩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만 근로자가 많다면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 엑셀 파일 양식은 그 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등록하면 되고요. 그 취약계층 증빙 서류도 그 한 명씩 등록하는 항목에서 따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게 주민번호가 다 확인되기 때문에 따로 취약계층 뭐 서류를 뭐 신분증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증빙 서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고령자가 아닌 다른 취약계층의 경우에만 등록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심사입니다. 재심사는 지금 현재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현재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1년마다 이제 심사를 다시 받으셔서 또 신청해서 심사 받으시고 인원을 또 배정받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점은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을 전환한 기업이 있어요. 또는 인증 전환 예정인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3년차 지역 지원을 받아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자리 지원이 연동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더라도 또는 아직 인증 신청을 하는 상황이더라도 이 재심사 신청은 반드시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 신청을 하고 인증 결과를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인증받은 기업도 3년차 지원을 받으려면 재심사 신청을 하셔야지 인건비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원 종료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지금 3월 31일까지 지원받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재심사 신청을 다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참여 제외 대상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참여 제외 대상 기업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기업이라든지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사업보고서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데요. 매년 4월, 5월, 인증사회적 기업은 10월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뉴스도 갖고 오셨어요? 만약에 미제출한 기업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제출이 우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문제가 안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제외 대상 이렇게 지금 네, 포함되어 빼면 돼요. 있고요. 빼고 다시 빠지시면 돼요. 만약에 재심사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탈락되었다. 아예 인원을 한 명도 받지 못했다. 3월까지는 받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참여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재심사 신청 서류입니다. 재심사 신청 서류는 신규 기업 신청 서류와 조금 다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사업 신청서는 마찬가지로 서식을 작성하실 필요 없고 시스템상에서 직접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 인원은 기존에 받고 있는 인원에서 추가로 더 받고 싶으시면 추가 인원을 이제 더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즉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10명을 받고 있었는데 2명 더해서 12명을 받고 싶다. 그럼 12명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10명 받았으니까 그건 당연히 계속 받는 건 줄 알고 그냥 2명만 신청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10명 받고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한 5명만 받을래? 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10명 받았던 인원에서 이제 5명만 우리가 받을 거니까 5명, 5명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기존 받은 인력을 포함해서 더 받고 싶으시면 그 인원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50%, 30% 또는 50% 이상으로 해서 계획서 신청서를 적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마찬가지로 뭐 작성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아마 작성을 이제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뒤에 예시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시는데 중요한 점은 지원 기존에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약정 기간 내의 실적을 이제 내시면 됩니다. 즉 지금 3월까지잖아요. 아마 작년 4월부터 해서 올 3월까지 받고 계실 텐데 그러면 작년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의 실적을 내시면 사회 서비스 실적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서류 보면 재정 지원 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인데 이게 대표자도 내야 되지만 참여 근로자, 지원을 받는 근로자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근로자용도 작성을 해서 내야 된다.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번 서류 근로자 임금 대장 및 고용정보 현황 조회서인데 앞에서 신규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자 관련 서류 올리는 데가 없어서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항목에다가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때 임금 대장은 마찬가지로 4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임금 대장을 다 합해서 올리시면 되고 자체 고용 근로자 다 포함해서 전체 근로자에 나와 있는 임금 대장으로 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다음 고용정보 현황조에서는 뭐 이것도 자주 해보셨을 텐데 뒤에 이제 조회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해서 그 파일을 같이 합쳐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6번 사업자 등록 증명 등 마찬가지로 원클릭 구비 서류 시스템상에서 원클릭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회해서 제출할 수 있고요. 7번 근로자 명부 취약계층 증빙 서류인데 근로자 명부는 그 근로자 명부 등록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별로 등록하거나 한꺼번에 엑셀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약정 기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4월부터 12월까지겠죠. 올 작년 4월부터 올 작년 12월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퇴사한 근로자를 포함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취약계층 증빙 서류는 고령자는 제외하고요. 만약에 고령자 이외에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군에 승인받은 공문이 있으면 그걸로 올리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없으면 처음에 시군에 보냈던 서류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참여 기업인데요. 재참여 기업은 많은 재심사 기업들이 헷갈리셔서 여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심사는 1년마다 한 번 지원을 받은 기업이 1년마다 계속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재참여라는 표현은 지원이 끝나고 나서 3년 지난 기업만 기본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사회적 기업 중에 인증받고 나서 3년 지나서 인증받고 나서 지원 3년 받고 나서 그 뒤에 또 3년 지나서 36개월 이 지난 시점에 이제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조건이 여기 있죠. 36개월, 3년 지나서 그 다음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라는 걸 받아서 이제 이걸 탁월 또는 우수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최근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한 3, 4년 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기업이. 예.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일자리 숫자를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지금 인증 기업 중에 지원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났다. 우리는 해당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는 기업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신청 서류는 신규 신청 기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신규 신청 기업 서류하고 동일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신청 기간 접수 마감 기간 2월 8일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인터넷 시스템이 늘 불안합니다. 이게 그래서 접속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서류 업로드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 전에 좀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서 제출을 누르셔야 되는데 임시 저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을 신청할 때마다 서류 등록할 때마다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2월 한 7일 정도 되면 일단 제출 가능하시면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출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임시 저장까지만 해놓고 마지막에 신청하는 걸 깜빡하셔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서 어쨌든 제출을 직접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안내 드릴 때는 서류가 미흡하더라도 신청서 제출을 먼저 누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는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간 안에 신청서 제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스템 통해서 신청하고 뭐 서식 같은 것들은 공고문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사는 지금 아마 3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업의 이제 별로 그 직접 대면 심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면 심사하는 예전에는 대면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대면 심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대면 심사를 하는 이유는 신청 인원이 이제 기업의 규모라든지 또는 기존 규모에 비해서 이제 늘어났을 때 많이 늘어났을 때 이제 그 대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근로자가 현재 1명인데 10명씩 이렇게 지원을 신청한다든지 또는 작년에는 뭐 3명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10명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면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고요. 결과는 3월 중하순에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재심사를 해서 재심사 기업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당장 다시 또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월 중하순에는 보통 20일 20일 기준에서 그 정도쯤에는 결과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신청서상의 시스템, 사업 신청서 작성 부분입니다. 통합정보 시스템 인터넷 가시면 그 신청서 시스템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 신청서에 노란색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 부분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제가 지워서 그런데 이미 기업이 회원가입할 때 등록한 정보로 해서 다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있는 노란색 부분들은 직접 체크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고 뭐 조직 형태 부분, 인증, 유형 이런 것들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신청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 인원에 전체 신청 인원, 취약계층 고용 계획 인원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10명 중에 5명 이렇게 적으면 50%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0명 신청하셨으면 반드시 3명 이상은 하든지 일자리 제공형이면 5명 이상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날짜도 이제 직접 적으시면 되고 여기 서명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서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떠요. 그래서 서명하셔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계획서 예시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보시면 이 사업 내용, 사업 장소 이렇게 있는데 사업 내용 뭐 간단하게 적으시면 될 거고요. 사업 장소 부분인데요. 시, 군, 구, 시도, 뭐 경상북도, 뭐 무슨 시, 무슨 구 이렇게 군 적으면 될 거고요. 사업 장소 주소 적고 뭐 세부 내용들을 조금 더 적으시면 되는데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사업 장소라는 거는 인건비 지원 받을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점과 지점에서 다 일하겠다라고 하면 본점과 지점 주소를 다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장소에서 할 거다라고 하면
그 장소 계획까지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들이 앞으로 일할 장소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장소로 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내셔서 승인을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이 장소로 한정된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없이 진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사회 서비스 제공 계획 부분.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든 예시로는 지역의 뭐 농가 생산물 직접 수매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우리 생산 제품을 기부한다든지 해서 이런 활동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목적으로서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챙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참여 근로자 채용 계획 부분은 뭐 1년차 지금 신규 신청하면 뭐 10명 뭐 한두 명 신청하셔도 되고요.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2년차 신청한다. 그러면 여기에 기존 10명 받았는데 추가로 우리는 2명 더 하겠다 해서 2명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12명이 되는 거니까 신청 인원은 앞에 사업 신청서상의 신청 인원은 12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참여 근로자 수행 업무와 참여 근로자 근로 조건입니다. 그 수행 업무는 어떤 근로자, 지원받는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근로 조건 부분은 근로자가 주 몇 시간 일을 하고 월급 얼마 정도 받아간다라는 거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 40시간 기준에서는 거의 190, 한 1, 2만 원, 1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그래서 뭐 한 200만 원, 뭐 관리자는 220만 원 이렇게 예시로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목표 매출액. 그래서 목표 매출액은 이미 기존 공고문의 사업계획서 예시에 보면 뭐 1억 3,200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매출액 예시가 산출 근거 이렇게 해서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이게 약정 기간 1년 동안의 목표 매출액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부터 하면 내년 3월까지 해서 이 정도 매출을 벌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뭐 이제 과거만큼 이렇게 깐깐하게 보진 않아서 뭐 이게 우리 2022년도의 목표 매출액이다. 뭐 이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 기업의 올해 2022년 목표 매출액은 이 정도다라고 해서 적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산출 근거만 좀 이제 설득력 있게 적어주신다면요. 자, 그다음 이제 신청 서류 중에 보시면 뭐 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라는 게 있는데 이때 참여자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여자용이라는 말은 근로자, 지원받는 근로자용, 인건비 지원받을 근로자가 이제 작성하는 건데 당연히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는 지금 신규 기업은 없겠죠. 재심사 기업의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재심사 기업의 경우에는 이 지원받는 근로자들이 이걸 읽어보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으로 체크하는 게 정상,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입사일 기준으로 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하면 당연히 아니에요. 체크해야 되고요. 뭐 3개월 이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는 예도 될 수 있고 아니어도 될 수 있는데 이게 관련 기업이면 문제가 됩니다. 전혀 관련 없는데 3개월 전에 뭐 일하고 우리 쪽으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들어오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뭐 대표자의 가족이 운영한 업체에 있다가 이렇게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 이러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아니오가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안 해놨는데 이거는 아니오가 맞고요.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도 뭐 이제 3개월 이내에 뭐 자원봉사한 적 있냐 뭐 이런 내용들 다 아니오 하시면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참여 제한에 해당되는 게 보고하면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체크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사업등록증 있나요? 하면 당연히 아니고요. 사업등록증 있으면 안 됩니다. 지원받는 근로자가. 그다음 취업 중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취업 중인가요? 이중 취업 중인가요? 그걸 묻는 걸로 봐서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명 적어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대표자용도 있습니다. 대표자용. 대표님들이 보시고 체크해서 내셔야 될 것들. 그래서 뭐 근로자 고용 조정한 적 있냐? 뭐 그다음에 뭐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 급여 명시되어 있냐 해서 예, 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체크하셔서 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업 참여 제한 대상 뭐 해서 배우자, 형제자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는 대표자 또는 등기 임원의 가족이면 안 돼요. 직계 가족이면 안 됩니다. 형제 뭐 자매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신청을 해라.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 유급 근로자 명부라고 서식이 있는데 유급 근로자 명부를 따로 서식을 작성해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스템에 유급 근로자 명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근로자 한 명 한 명 등록하시면 제일 쉬운데요. 만약 근로자가 많다라고 하시면 엑셀 서식을 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셔서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규 신청 기업은 작년 말 기준에서 있던 근로자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재심사 신청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받는 기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그동안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를 퇴사 근로자 포함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회 서비스 제공 및 사회 공헌 실적 보고서인데요.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실적이 없으면 인건비 지원 받는 것 자체에 심사에서 배제돼요. 이 실적이 없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 신청 조건이 안 돼요. 심사 제외 기업이 됩니다. 참여 제외 기업이 돼버리니까요. 자, 일자리 창업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고요. 자, 이때 보시면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가 있죠. 이걸 다 적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적어내시면 되고요. 직접적인 서비스, 뭐 간병이라든지 돌봄, 교육, 보육 서비스 이런 직접적인 서비스를 했다라면 1번 항목에 적고 그 구체적인 인원 숫자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지역의 뭐 취약계층들한테 뭐 어떤 제품이나 물품을 기부했다, 또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라면 그거를 2번에 적고 인원수를 적으면 됩니다. 또는 뭐 우리는 그냥 복지시설에 돈을 기부했다, 아니면 뭐 그 지역 농가의 농산물을 직접적인 수매를 해서 농가 소득 창출을,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라고 하면 그건 3번에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보시고 나누어서 적으시면 되는 거고, 파란색 글자는 여기 예시니까요. 적어서 내실 때는 이 부분은 지우고 내시면 됩니다. 실적이 없다라면. 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는 앞에서 적은 이 보고서에 관련된 증빙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이제 그 지역 주민 대상 간병 서비스 제공했다, 또는 뭐 지역 이제 뭐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무료로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서 직접 수혜 기관으로부터 도장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로 증빙 서류를 이제 받아서 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지금이라도 받아서 내면 되느냐? 뭐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이걸 만드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뭐 기부금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어쨌든 그 수혜 기관에서 다른 형태로, 이게 이런 양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서류를 낸다라면, 그리고 뭐 거기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하면 인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뭐 그 사진을 찍어서 내신다든지, 또는 뭐 우리 어떤 뭐 장부를 만들어서 내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정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원이 확인돼야 되거나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돼요. 특히 지역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수매해서 뭐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우리 경북에 많죠. 뭐 자, 근데 농산물을 수매를 해서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우리 경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공업체들이 지역 농가로부터 직접적인 농산물을 수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뭐 농협을 통해서 사거나 아니면 뭐 공판장, 뭐 이렇게 뭐 공판장을 통해서 또는 뭐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줬을 때 지역 농가에 더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뭐 이를테면 뭐 농협 공판장에 이제 갖다 내놓을 때는 뭐 이게 뭐 수수료를 뗀다든지 또는 뭐 박스 값을 뺀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품위 또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 따로 들어가니까 뭐 포장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동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직접 가서 우리가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뭐 상품의 등급에 상관없이 우리는 일괄 뭐 가격으로 매입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뭐 농협 공판장 시세라든지 이런 다른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전혀 높은 가격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사왔다. 근데 어쨌든 뭐 상품의 이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따지지 않고 다 구매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사실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 방법입니다.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은 이걸 왜 조회하느냐?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또 삽장을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삽장 명의 인증서로 해서 삽자 번호 넣으시고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조회로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를 이제 할 수 있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리 번호는 보통 삽자 번호에 0을 더한 금액, 0을 더한 번호 또는 6을 더하시면 됩니다. 보통 0을 더하면 보통 다 관리 번호로 돼요. 그 다음에 보험 구분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험 구분에 반드시 고용보험으로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기간을 고용일, 고용 종료일 이렇게 해서 기간을 집어넣으셔서 특정 기간 뭐 이를테면 작년 4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해서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거 안 집어넣고 그냥 조회하셔도 뭐 그 기업에 이때까지 그거 했던 거 다 나오는데요. 뭐 크게 문제 없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정 기간만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신규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최근 3개월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요 두 가지만 체크하셔서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월 평균 보수 포함해서 하셔도 되고 사실 이거는 뭐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인쇄하기를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직접 뭐 프린터로 출력할 필요 없잖아요. 인쇄 여기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요 고용 상시 사유가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는 경우에는 잘못된 겁니다. 고용 상실 사유 오고 나오게 하셔서 이제 조회를 하셔서 요거를 PDF 파일로 저장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장하는 그 사이트 저장하는 그 공간이고요. 저장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 파일 이름을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 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아무거나 이렇게 하셔서 그걸 저장한 다음에 그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 사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문 보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문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 인력은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그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 전문가를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제도고 인증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참여 제외 대상 마찬가지로 지원을 못 받는 지원 불가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없는 기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안 됩니다. 이때 근로자라는 얘기는 자체 고용 근로자로 되어 있죠. 자체 고용 근로자는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그다음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요 지원을 안 받는 근로자. 그 외에 다른 지원 받는 근로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뭐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는 다른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자체 고용 근로자로 봐줍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뭐 부정수급 기업 안 된다. 뭐 그 다음에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 조정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수를 줄이는 우리가 지원받을 거 예상하고 근로자 수를 줄인 기업, 근로자를 감원한 기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미 지원을 다 받은 기업이나 뭐 다른 동일한 지원을 받은 기업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참여 제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이고요. 자,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 사회적 기업은 기업당 2명,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기업당 1명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뭐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3명까지 그 다음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또 1명 추가 지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2명에서 최대 4명까지입니다. 고령자를 전문력으로 채용할 때 추가 1명,
유급 근로자가 50 이상 기업 추가 1명 해서 최대 4명까지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기본 1명이지만 여기 보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 지원돼 있죠. 그래서 그 상시 근로자 15인 이상, 근로자 15명 이상 되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고령자를 전문용어로 채용하면 추가 1명 더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대 2명까지인데 보통 1명밖에 안 되죠. 상시 근로자 15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뭐 1명이다. 최대 2명까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원 금액 및 뭐 자부담 내용이 있는데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해서 뭐 예비 2년간, 인증 3년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공고가 좀 잘못 난 것 같아요. 지원금은 제가 이거 또 잘못 적었네요. 지원금은 인증 예비 구분 없이 전문가 그 인력 기준에 따라서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 200, 인증 기업은 250까지가 아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인증 기업이든 전문 인력의 전문가 자격 기준에 따라서 200 또는 250까지 결정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자부담률 10%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20%까지 2차년도. 그다음에 인증받으면 20%, 30%, 50%에서 이렇게 자부담을 점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200 또는 250만 원이라는 건 최대 금액인 거고 거기에 자부담을 10% 또는 50%까지 이제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년차 이제 기업 이제 우리 최초로 신청을 했다 전문인력 근데 우리는 월급을 200만 원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월급을 200만 원 기준 주기로 했다 전문인력 채용했는데 그러면 10% 자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80만 원까지 못 받습니다. 근데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는데 200만 원 최저임금이니까 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한 250에서 한 300 정도 준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는 이런 뭐 경력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300만 원 주기로 했다. 근데 그럼 처음 1차 연도에는 10% 자부담하면 되니까 그러면 300만 원인데 250만 원까지만 최대 지원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3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50만 원 자부담 하시면 되고 이게 10% 자부담이니까 사실 275만 원을 줄 때 10% 25만 원, 그러면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75만 원보다 임금이 적다라면 250만 원까지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거는 기준이 다 있으니까요. 통상임금 금액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기간은 12개월, 즉 1년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전문인력 지원은 1년 단위로 해서 최대 5년인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인증 사회적 기업 3년입니다. 그래서 최대 5년이고요. 1년 단위로 해서 재심사 신청해서 계속 지원 여부 결정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시군청에 예비 사회적 그 일자리 전문인력 재심사 신청을 꼭꼭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문인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재심사 신청해서 계속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놓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신청해서 그 사람 똑같은 사람에서 계속 지원을 받는다면 그 신청 놓친 기간을 빼고 해서 계속 또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놓친 기간은 자부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심사를 바로바로 하셔서 받으셔서 이제 5년 동안 연달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전문 인력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뭐 분야는 그 어떤 전문가를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중요하죠. 보시면 글자가 좀 작은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문화예술 디자인 분야는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보시면 이 경력 3년 또는 2년은 2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5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경력은 5년이어야 됩니다. 5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최근 10년 이내에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이 되는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라든지 또는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내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인정을 해주는데요. 자격증은 200만 원 한도는 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격증들은 사실 좀 따기가 쉬워요. 그래서 해당 분야 경력도 있어야 됩니다.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 200만 원까지인데 250만 원까지 받을 자격증에는 뭐 누가 와도 이제 뭐 알 수 있는 변호사, 뭐 세무사, 뭐 공인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뭐 또 기술사나 기능장, 국가기술 자격이죠.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학력의 경우에는 석사의 경우는 석사 학위 졸업까지 해야 됩니다. 졸업을 해야지 인정이 되고 박사의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수료자를 포함해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문인력 신청은 상시 접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신청을 다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은 어쨌든 시군에 소통하셔서 먼저 시군에 소통하셔서 우리 이제 지금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신청하면 되는지 한번 소통하시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예산이 빨리 이제 그 일자리 사업 예산하고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일자리 사업 예산에 따라서 소진될 수 있으니 뭐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점은 전문 인력 신청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때 신청하는 게 맞겠죠. 이게 신청해놓고 전문 인력을 채용을 못해서 이게 3개월 지나면 이게 무효가 돼버려요. 약정 해지가 돼버립니다. 3개월 지날 때까지 채용을 못하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알아보시고 있을 때 신청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하지만 뭐 채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미리 신청해 놓고 3개월 내에 채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채용할 전문 인력이 있을 때 이제 신청을 하는 게 지원 기간에 이게 그 소진 없이 이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신청해서 뭐 약정부터 체결한다, 지원 약정부터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3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만약 채용을 못했으면 1년 중에 3개월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전문력이 있을 때 신청하면 제일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전문력 관련해서 제출 서류는 뭐 신청서 활용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활용 계획서를 제일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서식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교육이수 확인증,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뭐 신청할 때 다 필요한 겁니다. 교육이수 확인증, 그래서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재정 지원 필수 과정, 요거를 듣고 이제 그 제출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따로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보험료 지원은 예비사회적 기업은 대상이 아니고요. 인증사회적 기업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증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자체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사회보험료 지원은 전문 인력까지는 지원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는 왜 지원을 못 받냐면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되는 그 지원금 안에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고 있는데 전문력이나 또는 뭐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는 다른 부처에서 지원받는 근로자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혹시나 이제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두루누리는 중복으로 해당될 수 있어서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그 두루누리 지원받는 이제 부분은 또 빼고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참여 제외 대상 뭐 앞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 근로자가 없는 기업, 뭐 부정수급 기업, 최대 지원 기간을 다 받은 기업,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사회보험료를 일부 받는 기업도 지원받는 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루누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지원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지원 내용은 최대 50명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중에 예비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많은데 이제 들어온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해서 최대 50명까지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료 중에 사업주 부담분 일부인데요.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 이유는 최저 금액을 기준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저 요율을 적용을 해서 최저임금 기준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지원 한도가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1인당 뭐 21,100원, 산재보험 11,480원,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 다 정해져 있고요. 뭐 이제 그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 중에 이제 적용을 가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 있죠. 뭐 고령자라든지 뭐 65세 이상의 경우에라든지 또는 뭐 저소득층 중에 뭐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예외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보험 이렇게 있는 경우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그 보험을 빼고 적용한다, 지원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신청할 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체크하셔서 이제 신청을 제외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자,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요 인증받은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신청하면 되게 중요한데요. 한 번 신청하면 그 지원 개시일부터 해서 4년입니다. 4년. 4년 동안 연속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해서 무조건 계속 신청하셔야 돼요. 계속 신청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깜빡하고 놓치고 못했다라고 하면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한 번 신청하면 4년간 연속해서 받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은 기업에서 먼저 보험료 납부하고 15일까지 매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지원 신청하시면 시스템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는 일단은 매월 상시 접수고요. 매월 15일까지 해서 통화정보 시스템으로 하시면 되고 제출 서류는 이제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이고 신청할 때마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월별로 해서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이런 것들 그 사회보험료 관련 그 시스템에서 조회해서 받으신 서류 등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 법인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임원이라든지 감사,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은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려고 이렇게 내는 거고 그다음 뭐 정보 제공 동의서 이런 것들 하고 임금 대장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업로드하도록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 사업 관리 이제 부분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드린 자료 집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지원을 만약에 받게 되시면 관리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점검이 있고요. 이 점검은 지도 점검이라고 하는데 정기 점검, 특별 점검, 합동 점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점검이 이제 고용부하고 이제 고용센터하고 지자체하고 이제 같이 점검을 하는 거고 매 반기 1회, 즉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보통 5월과 이제 10월 5월부터 7월,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점검을 나갑니다. 이게 불시 점검이에요, 근데. 그래서 정말 예고 없이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검 시에 근로자 관련 서류 비치라든지 작성이라든지 실제로 뭐 사업 계획서라든지 약장서라든지 이런 것들 회계 지출 관련 준비서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게 행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뭐 부정수급 관련 뭐 이거는 이제 고의로 이제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이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허위로 또는 이제 지원금을 받다든지 그런 건데 뒤에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시 뭐 재입금 받는다든지 뭐 다른데 일을 하도록 한다든지 뭐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더 늘려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해서 뭐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정수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 자료에는 이렇게 해놨지만 아마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맨 뒷부분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크게 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존 근로자 숫자를 줄인다든지 또는 뭐 지원받는 상황 중에서도 근로자를 고용 조정, 해고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문 인력이 해당 관련 전문 분야의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임금을 받아서 다시 또 일정 부분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체 고용 근로자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받거나 전문인력 지원 받으면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 받는 그 외의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체 고용 근로자라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 인건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 외에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4대 보험료 미납, 체납, 뭐 그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 없이 이제 뭐 사업을 진행하거나 뭐 임금 체불,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쭉 보시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공통적인 사안들로 위반 사항, 뭐 조치 기준 등이 있습니다. 원래 이 기준들은 이 조치 기준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지침에는 없어요. 이제 그 공무원들이 보는 지침에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지침에는 없어서 제가 여기 따로 좀 이제 해놨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는 게 뭐 그 고용 조정, 고용 근로자 감원, 해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그다음 매출액을 뭐 그 기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근로자를 이제 그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의 절반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3개월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제가 선정된 기업, 지금 이제 신청해서 심사받아서 지원 인원을 선정을 받으면 선정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따로 또 안내를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도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문 인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들로 해서 부정수급 규정 또는 위반 조치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 조치 기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위반 행위별 조치 기준이 있는데 이건 교육 자료집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벌써 1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그 공지할 사항들이 있고 하면 그 채널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저희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채널 친구 추가하셔서 제 소식을 즉시 바로바로 필요할 때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카톡을 이제 그 일일이 다 초대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일로 기존에 뭐 메일로 드리거나 이렇게 문자로 드리는 거에는 진짜 한계가 좀 있어서 이렇게 채널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보다 빨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는 경산 7고 구미에 이제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전화번호로 해서 전화 주시거나 요 메일 주소로 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막 급하게 한다고 1시간 맞춘다고 좀 빨리 왔는데요. 교육은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 2월 8일까지 서류 작성 잘 하셔서 시스템 통해서 신청 잘 하시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